大家好! 생활 중국어 1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중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요즘 유행하는 중국어 두 단어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직 기초적인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보시면 이렇게 발음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신冠肺炎, 신冠肺炎,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코로나고요. 口罩, 口罩, 이거는 마스크예요. 新冠肺炎口罩, 마스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국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뉴스를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단어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는 말을 두 마디 일단 읽어보았고요. 자,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계획서인데요. 교과목 개요를 보시면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과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발음법과 기본 문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중국어 구사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어 구사 능력의 기초. 기초적인 걸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중국어의 정확한 발음과 성조를 익히고, 가장 중요하죠. 처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할 부분이 정확한 발음과 성조죠. 다음에 문법을 학습하여, 문법은 이제 거기 회화에 이제 딸린 기본적인 문법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학습해서 회화 및 독해와 작문의 기초를 확립할 수가 있다. 이것이 교과목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말은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은 중국어 구사 능력의 기초적인 것을 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를 처음에 모국어로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걸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그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말하고 듣고 쓰다 보면 우리가 쓰는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중국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제 소개를 잠깐 해 놓았는데요. 자, 중어 중문과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전화번호하고 전자우편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전화번호 일단 잘 메모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우편은 기억하기가 쉬워요. 차이나가 중국이죠, 중국. 그 다음에 24는 24시간 중국과 소통하자 해서 제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냥 평상시에 일이 있어서 혹시 못 나오시거나 아니면 질문사항들이 생기죠. 공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질문사항이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 이야기, 일상생활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시로 어떤 사전 연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면담 시간을 정하고 면담을 해드리고요. 뭐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답장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은요, 인사대학 1호관 213-1에 있고요. 다음 수업 운영하는 방식은요, 본 수업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각 주차별 수업 내용을 온라인 영상에서
PPT를 통하여 각 과의 내용을 설명식으로 강의하고 연습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보면 그 영상 가운데 연습할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음 연습이 방금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음하고 성조를 잡는 게 처음 수업에 들어가서 이제 목적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하실 부분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계시더라도 계속 같이 연습을 하시면서 저와 같이 호흡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음이나 회화 부분에 대하여 영상이나 과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교정을 해주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질문을 받고 피드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이나 과제 같은 걸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교정을 해드려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쪽지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직접 뭐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받고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을 해드리겠죠. 그리고 뭐 피드백은 여러분들이 저한테만 계속 물어봐서 질문을 하여서 제가 계속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가끔은 여러분들한테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묻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피드백이 오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 성적 평가겠죠. 그래서 학점 부여 기준 이렇게 써놨는데요. 평가 방법은 중간 시험. 여러분들이 이제 8주차가 되면 중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중간 시험은 기본적으로 배운 거 1주부터 7주까지 계속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30%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15주차에 기말 시험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40%. 이게 퍼센티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어학은 꾸준해야 되죠. 꾸준해야죠. 그래서 중간 시험만 잘 봤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쭉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셔서 기말 시험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시면 그때 이제 중간 기말이 합산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학점을 부여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은 10%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도 계속 과제물을 온라인상에서 받아보았지만은 그 과제물을 여러분들이 과제라고 생각해서 계속 미루시면 공부가 안 돼요. 학습 능률이 오르지 않겠죠. 과제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제는 그날 배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써보고 연습을 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전공이 다 있는데 제가 이 과제를 뭐 이렇게 많이 내거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너무 부담스럽게 내지는 않아요. 절대로. 꼭 필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그 회화 부분이라든가 단어 부분을 쓰지 않으면 쓰는 걸 잘 못하게 돼요. 어학은 4개 분야로 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쓰기를 잘 못하게 되면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사말이 니, 하오 이거 있죠. 그러면 니, 하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니를 쓰면 이렇게 쓰겠죠. 너니자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글자를. 이걸 못 써내게 되면 니를 여러분들이 모르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말로써 발음을 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쓰는 것까지 완성을 하셔야 거의 완벽하게 이 글자에 대해서 발음하는 거라든지 쓰는 거라든지 다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과제는 여러분들 절대 뭐 많이 내거나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써봐야 될 것들, 단어라든지 그 회화 부분, 주 회화 부분 내용을 뭐 한두 번 쓰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그 연습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과제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제물에 있어서는 기일 준수 여부, 이거 지금은 이제 거의 일주일 단위로 수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만 잘 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과제에 대한 거의 정확성, 이건 무슨 서술 뭐 이런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쓰고 발음도 이렇게 정확히 달고 이런 거에 대한 이 정확성을 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출석 평가의 10%. 근데 제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30, 40, 10%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기타 10%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중요한 게 출석이라는 거죠. 어학은 출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날 출석 안 하고 공부를 안 하시게 되면은 계속 내용이 뒤로 딜레이가 돼가지고 내용이 계속 밀려요. 여러분들이 계속 학습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결국 조금씩 또 하기가 또 싫어지시겠죠. 그러면 결국 자기한테 부담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부담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는 출석을 제때 하셔가지고 그 과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업 내용을 다 소화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소화를 하셔야지 수업을 하는데, 학습을 하는데 편하시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성적평가 학점부여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출석평가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지각 3회. 지각을 하시게 되면요, 결석 1회에 해당해요. 지각 3회. 1, 2회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뭐 사정상 지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점수에 포함되지 않지만은 만약에 3회 정도 지각을 하시게 되면 결석 1회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명심하시고 출석 체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10%는요 수업 참여도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에 있어서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질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시면은 수업에 잘 참여하는 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참여도가 과제물 같은 데서도 잘 드러나요. 그 다음에 뭐 예습과 복습 정도 뭐 이런 것도 과제물 같은 데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이니까 과제물 같은 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성을 좀 들이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물론 추석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자, 교재는요 주교재가 쉽게 익히는 초급 중국어예요. 쉽게 익히는 초급 중국어. 그 다음에 저자는 저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는 다락원이고 이거는 2020년 8월에 출판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책이 나와가지고 지금 배번 중인데 여러분들이 교내 구내 서점이라든가 아니면 쇼핑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과목 공지란에 공지를 또 해드렸죠. 그래서 교재에 대한 거는 공지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문법사항이 나오게 되는데, 조금 어떻게 가볍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어학이다 보니까 깊이 있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또 궁금한 것들이 생겨요.
그러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문법 분야인데, 이게 문법, 제가 쓴 책이, 작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수업 효과가 좀 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지금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회화를 주로 많이 연습하시면 되고요. 문법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조금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량 기반 수업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서 계속 보셨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활중국어는 미래 글로컬, 협동 소통, 창의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미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가 로컬이죠, 로컬. 그래서 여기 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로컬. 지역사회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 및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관련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이 다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어를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쓸 수 있는 중국어를 지금 배우시게 되는 거죠. 중국이 지금 그 힘이 굉장히 커졌죠, 이전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국어를 중국어뿐만 아니라 하나의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전공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생활, 사회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중국어, 외국어와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외국어 공부라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전공과 매치해서 조금 더 나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하시면 좋은 학습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역량 기반 수업 목표로 협동 소통이 있어요. 타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타인의 합리적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으며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련성이 높음에서 3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국어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소통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로 협동, 조별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짝활동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이런 걸 연습을 통해서 어떤 상대방에서 모르던 거, 아는 것도 이런 분야는 또 이게 또 새로운 거네 해가지고 또 새로운 걸 또 알게 돼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창의 문제 해결 능력인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추론하여 사용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연기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이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학이 단순히 말만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회화를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능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면에 있는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서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어학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창의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역량 기반 수업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책의 주차별 강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자, 주차별 강의 내용은 1주차는 강의 개요. 그래서 수업 목표라든가 수업 진행 방법 앞에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수업 평가 방법 소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출석이죠. 출석.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키워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도 표기를 해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다 기억하는 방법보다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전반적인 것들이 잘 기억이 돼요. 그 다음에 중국어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중국어 발음, 중국의 한자. 그래서 이 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중국어의 기본 개념이라든가, 지금 이제 이걸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발음. 정말 엄청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여러분들 처음에 생활중국어 처음에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발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학습 목표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 목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책을 딱 펼쳐 놨을 때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학기 정도 배우고 나면 딱 책을 펼쳐놓고 중국어 책을 딱 펼쳐놓고 읽어가지고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게 학습을 하신 겁니다. 책을 펴놨는데 저 발음 어떻게 읽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학습이 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펴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읽는 거다 해서 이렇게 니하오, 짜이지엔, 시에시에, 부커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읽어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게 아주 제대로 잘 공부를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주차 일과 만남과 헤어짐, 감사와 사과 표현. 또 책을 보시면요, 유닛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한 과에 유닛이 두 개로. 그러니까 한 과가 유사한 내용인데 이렇게 유닛이 유사하지만 달라요. 이렇게 다르게 해서 나눠 놓았어요. 그래서 1과는 만남과 헤어짐, 그 다음에 유닛 2는 감사와 사과 표현, 이런 것을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에서 나오는 건 인칭대명사, 얼화, 그 다음에 연습과 활용.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하고 익히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의 인사말 해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런 그 문화들을 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3주차에서는 2과를 배우는데 2과는요 이름과 나이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이름을 묻는 방법이라든가 대답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이를 묻고 답하는 것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겠죠. 의문대명사 션머, 니 찌아오 션머 밍트,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이건데 여기 이제 의문사가 나와요.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의문사를 중국어는 이제 의문대명사라고 하는데 션머, 이게 무엇이란 뜻이죠? 부사 또 만을 다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사 수럼은 숫자 읽기, 중국인의 성씨와 이름, 중국 사람들의 성과 이름은 또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주차는요 3과인데 여기서는 이제 국적, 그 다음에 신분, 슈짬은 지시대명사, 조사 더원, 그 다음에 중국인의 아침 식사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적이나 신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국적. 그래서 국적, 어느 나라이냐, where are you from, 외국인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자문은 이제 중국어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비동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대명사라든가 조사에 대해서 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뭐뭐의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5주차는 이제 사과를 배우게 돼요. 사과, 가족 구성원, 직업,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이제 직업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여우자문, 짜이자문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사, 그다음에 정반의문문, 중국의 가족 정책. 이제 가족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중국 가족 정책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6주차에서는 이제 5과 여기는 이제 날짜와 요일, 날짜 요일 물어보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념일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연동문이 나오게 돼요. 연동문.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과일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7주차는 네, 6과 시간 시차 표현인데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시간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명사 조여우, 의문대명사 또셔, 그다음에 조동사 이야, 중국인의 이제 하루 일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7주차까지 여러분들 쭉 배우신 다음에 8주차에는 중간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중국어 기초 수준 테스트에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에 또 이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